그래서 요스트 SEO를 키는 거죠. 활성화. 자, 요스트 SEO를 켰어요. 여기 SEO 탭이 하나 생기죠. 자, 여기도 탭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과 페이지에도 SEO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써놓은 글로 가서 볼게요. 얘는 이제 안녕하세요 지워도 되죠. 얘는 필요 없잖아요. 이제 프리미엄은 필요 없어요. 그쵸? 프리미엄이나 프로는 이제 유료 사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제약이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엘리먼트도 그렇고 우리는 수익형 블로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얘를 클릭해 보면 글이 보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SEO랑 이게 요스트 SEO가 깔리면서 요 밑에 본인 글에 대한 분석이 나와요. 자, 여기 세 개가 있어요. SEO, 리더빌러티, 소셜. 자, 소셜은 내 글을 공유하면 어떻게 공유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페이스북 같은데 공유를 할 때 페이스북의 타이틀은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어떤 거 공유하면 이제 제목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이미지하고 이렇게 세 개가 보이잖아요. 그걸 여기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 할 필요 없고, 리더빌러티를 보면 리더빌러티는 가독성이란 뜻이고요. 가독성 세 개를 다 지금 초록불을 받았어요. 이 요스트 SEO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구글에서 랭킹 순위를 정할 때 그 반영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내주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초록불을 받으면 그 요소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구글 그 랭킹을 정해주는 그 요소들로 분석해 봤을 때 네가 그래도 어떤 일정 정도는 통과한 것 같아 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글은 계속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잘했어요. 리더빌러티,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이렇게 소제목 쓰고 글 쓴 거 잘했어. 단락도 길어. 그 다음에 문장도 길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한 걸 계속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쓰고도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자, 왜? 자, 이유를 알려줄게요. 사람들이 이거를 검색을 안 해요. 1번, 키워드 선택이 잘못된 거죠. 키워드를 내가 봤는데, 근데 뭘 선택했는지는 좀 이따 확인해 볼 텐데, 그 선택한 거를 우리는 구글을 노리는 거잖아요. 구글에 노리는데 구글에 100명밖에 안 돼. 그 키워드가. 그럼 내가 1등을 해서 100명을 다 받아도 10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그게 아무리 1등을 해도 100명밖에 안 오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검색량이 적다. 또 두 번째,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다. 세 번째, 똑같이 글에 대한 그 지수라 그러죠. 보통 지수가 높아도 그 사이트에 대한 지수가 높은 사람이 글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글을 쓰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글은 지금은 다른 건 안 보고 얘는 기계니까 나도 그렇고, 글은 이렇게 쓰면 잘 썼어. 근데 자, SEO는 지금 파란색이 안 들어왔어요. 자, SEO를 클릭해 볼게요. 자, SEO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포커스 키워드가 자동차, 디테일링. 일단은 포커스 키워드를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뭔지 알죠?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건 모바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데스크탑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글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SEO적으로 구글은 다 가져가긴 가져가요. 보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한글로 하면. 고치는 방법은 에디트 스니핏을 누르면 고칠 수 있어요. 자, SEO 타이틀 괜찮대요. 자, 슬러그 이렇게 보인대요. 자, 메타 디스크립션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내가 윗부분의 걸 좀 정리를 해서 혹은 뭐 가져오든지 해서 여기다 메타 디스크립션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본인 검색어가 뭐라고요? 자동차 스타일링, 자동차 디테일링. 자, 여기서 이거는 지금 본인이 어제 검색을 해본 거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검색에 영향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 구글은 본인이 검색한 거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시크릿 창을 열어서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순위를 보여줘요. 갑시다. 자동차 디테일링. 자, 일단은 이렇게 이런 게 보입니다. 얘가 1등이에요. 얘가 동영상. 그 다음엔 동영상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 동영상을 우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동영상 유튜브도 좀 해주는 게 좋다는 개념이 오죠. 1등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나중에 그 파트너스. 그러니까 올리는 방법은 내 블로그로도 올릴 수 있지만 동영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디테일링이라는 키워드로. 그럼 이렇게 순위를 보면서 나는 동영상도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여기 심지어는 막 트위터 계정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얘네는 구분을 안 해요. 그냥 한 군데서 다 하는 거니까 유튜브가 많이 혜택을 보거든요. 자동차 디테일링 이렇게 순위가 잡혀요. 자, 글이 몇 개인가 볼게요. 글. 자, 55만 6천 개가 뭐 글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합해서 대부분 글이에요.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트 글. 여기는 지금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1등을 하네. 이것도 그냥 일부분이 간 거고요. 여기 있네. 여기 요거 요 부분이 메타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도 메타 디스크립션이에요. 블로그라 그러니까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서 네, 그냥 일부를 빼온 거예요. 근데 메타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 보이게. 왜냐면 이게 SEO가 클릭률도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면 클릭을 더 많이 하겠죠. 보고서 이건 내가 이런 정보가 있나 보다. 보통 여기까지 잘 안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메타 디스크립션을 반영도 하고 구글에서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봤을 때 괜찮네 하면 클릭할 수도 있고. 이거를 여기서 메타 디스크립션을 정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그 키워드를 가진 거, 자동차 디테일링 가진 걸 여기다 집어넣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불은 녹색 불이 아니니까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SEO적으로. 이거 유료지? 연관 키워드 키워드 더 넣으려면 유료 사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여서 되나 그랬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부터 볼게요. 키워드 프레이즈의 길이 좋아요. 예, 그 밀도도 좋아요. 밀도는 중간중간 나온다는 얘기예요. 키워드가. 덴서티라는 개념은. 그 다음에 서패딩에도 키워드가 있어서 좋대요. 텍스트 길이 좋고 SEO 타이틀도 잘했대요. 못한 거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못한 거예요. 슬러그에 없대요. 키워드가. 슬러그 아까 그 주소. 자동차 디테일링에는 들어가는데 의가 들어가서 지금 안 들어갔다고 치는 거죠. 한번 바꿔볼게요. 네, 하나 바뀌었죠? 일로 넘어갔죠? 예. 키프레이즈인 슬러그.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지금 안 들어갔다고 지금 보고, 기계요, 기계.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얘 다 해도 1등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구글이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지. 근데 얘가 알려준다고요. 이 정도로. 근데 이게 100% 맞는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걸로 돈 벌고 있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다운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 알트 태그, 알트 색상. 이미지에 자동차 스타일링이라는 태그를 넣으래요. 여기 보면 알트 텍스트, 대체 텍스트가 무슨 말이냐면 시각장애이거나 이렇게 혹은 뭐 인터넷 사정으로 이게 이미지가 안 보이거나 그러면 시각장애인들 같으면 소리로 불러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리를 이렇게 불러주는 프로그램. 그거는 대체 텍스트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수익형 블로그잖아. 그거는 구글에서 중요시 여기냐 아니냐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구글에서 이 알트 텍스트라는 거, 대체 텍스트라는 걸 중요시 여긴대요. 그럼 여기에 자동차 스타일링이라고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넣었죠? 그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다시 가서 보면 자동차 알트 텍스트 넣어준 거는 해결이 끝나요. 끝났죠? 이거 안 됐네?
그런 개념이에요. 타이틀에 키워드 없고요. 메타 디스크립션 길이도 짧고요. 지금 우리가 안 넣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 글에 그 키워드 메타 디테일링이란 말이 없대요. 처음 문단. 그 다음에 링크가 없대요. 내부 링크, 외부 링크. 외부 링크는 뭐냐면, 자, 네이버의 그 요소하고 구글의 요소가 틀려요. 구글에 맞춰야 되는데 구글은 링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만약에 그 위키백과에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점수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블로그 점수가. 외부에서 인용이 많이 되면 그걸 백링크라고 해요. 백링크. SEO 할 때 백링크가 많으면 내 지수가 올라가요. 외부에서 내 사이트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주면 외부에서 외부 사이트들이 나를 막 내 그 사이트를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해도 되는 거죠. 유튜브에 링크를 걸거나 혹은 내 SNS 계정에다 막 링크를 올리거나 그래도 거기서 어차피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인바운드로. 그러면 백링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이트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런 백링크가 하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외부 링크와 내부 링크는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외부와 내부 링크는 이제 신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로 여기에 링크가 걸려서 외부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이게 관련 사이트 링크. 그러니까 외부 링크 하나 걸어줘야 되고, 그다음 내부 링크는 뭐냐면 내가 글을 썼을 때 내 사이트의 글들을 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건 내부 링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외부 링크도 없고 내부 링크도 없대요, 이 글이. 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내부 링크는 없죠. 하나 더 쓰고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 구글의 요소에 알맞게 글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다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글을 써놓고. 자, 오늘 것도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대부분 똑같아요. 글을 쓸 때마다 거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거든, 기준. 계속 이걸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로 쓰고 좀 틀린 것들 외부 링크 없고 내부 링크 없고 외부로 나가는 링크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또 다른 글 없다는 얘기고요. 처음 글에 없다는 거고요. 키워드가.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메타 디스크립션에 아까 내용 안 넣어줘가지고 지금 없는 거고요. 메타 디스크립션. 타이틀에도 없대요. 타이틀. 제목에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목을 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다 100점 받아도 자기 지수가 낮으면 못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1등을 해도 이거가 구글 에드에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는 양이 작으면 수익은 또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보면 되죠. 구글 애즈 들어가 보세요. 키워드 플래너. 여기는 키워드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죠. 우버 서제스트. 검색을 해보죠. 사우스 코리아. 여기다가 이제 한글로 자동차 디테일링. 서치 해보세요. 검색량 보려고 그래요. 월 검색량 40에 40. 볼륨 20인데, 뭐 평균 20인 것 같아요. 셀프 세차용품. 자, 이렇게 바꿔놓고, 뭐 이건 이제 해도 되겠죠? 여기 이제 빨간불 들어오죠? 비슷비슷해요. 그쵸? 아웃바운드 링크 없다 그런 거고, 인터널 링크 없다는 거고, 처음에 키워드 안 나온다는 거고, 키워드 밀도, 그러니까 반복적인 게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될걸요? 그 다음에, 메타 디스크립션이 아예 없으니까 길이도 짧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키워드가 없대요. 서패딩, 소제목에도 서패딩이란 말이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셀프 세차용품이라는 키워드가 소제목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도 없고. 근데 이거는 지금 셀프 세차용품은 조금 많아요. 네, 월 90이 제일 많았네요, 이때. 그 다음에 볼륨은 한 50대고 셀프 세차용품으로 글을 써서 그 키워드로 만약에 1등을 한다면
혹은 뭐 상단에, 그러니까 1페이지에 들어온다면, 이 디테일링보다는 난 거죠. 셀프 세차용품. 네, 세차용품.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셀프 세차용품. 여기 딱 잡혔잖아요. 무엇부터 사야 될까? 뭐, 입문하기. 쓰는 거죠. 셀프 세차 입문해 보니, 뭐, 셀프 세차 왕초보만, 셀프 세차의 첫 단계. 제목 많죠? 이게 지금 연관 검색어잖아요. 이런 연관 검색어를 쓰면 연관 검색어도 SEO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1등을 하려면 실제로는 경쟁이 많이 없는 걸 해서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을 많이 써주긴 써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 한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검색량이 10,000개가 넘는 거를 잡아야 그때부터 돈이 되는 거예요. 셀프 세차용품 계속 쓰면 구글이 싫어해요. 다른 거 써야 돼요. 관련 거 써야 돼요. 관련 거. 그 사이트 페이지에도 하나만 계속 쓰면 싫어해요. 아니면 제목을 막 바꿔서 쓴다든지. 그래서 키워드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산 쌓듯이 이렇게 막 여러 개를 해서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내가 셀프 세차용법에 1등을 하고 싶으면 얘를 봐야 되는 거죠. 얘는 왜 1등인 거야? 일단 오래됐어요. 도메인도 네, 도메인 오래된 게 점수 더 많이 받거든요. 외부 뭐 링크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양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글만 분석했잖아요. 지금 글만. 근데 외부에서 또 아까 내가 백링크 얘기했잖아요. 외부에서 추천받는 게 많으면 또 지수가 높아진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내부도 글을 잘 써야 되고, 저런 식으로 도메인도 오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백링크도 중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하나가 커가는 겁니다.